권현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진로 선택 과목, 심화 과목, 또 여러분들 생계부 전반적인 세미나, 그다음 수행평가 컨셉 잡아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서 고교학정제 지금 체제 안에서 서울과 인천을 뺀 부분 시행적인, 하지만 부분 시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우리가 수의 학교들이 고교학점제 체제 안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학종은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듯이 이제 교과 전형이 또 애매해지는 게 교과 전형이 이제 학종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또 학종이 교과 전형 안으로 섞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거기서 이제 그 지균, 지금의 교과 전형의 아이덴티티는 지균이거든요. 그래서 전교 성적이 좋은 1, 2등 혹은 뭐 3, 4명 정도한테 학교장이 추천으로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 어떤 특권을 한 학교에서 준다는 게 교과 전형의 가장 큰 틀인데 지균이죠.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다양한 과목들이 다양한 의미와 이유에서 듣기 때문에 절대평가의 체제에서 어느 누구를 잘라서 특권을 1명, 2명에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앞으로 사라집니다. 교과 전형의 아이덴티티가 지균이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과 전형이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학생부 종합전형 안으로 교과 전형이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고교학점제라는 항공모함을 타고 굉장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합전형인데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일반 선택 과목의 국영수사과도 물론 중요하고요. 일반 선택 과목의 국영수사과에 대한 어떤 그 배점이나 성적의 어떤 것들은 예전에 이제 상대평가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절대평가 내신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탐구력이라는 걸 갖고 생활기록부를 타고 올라갈 때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을 고교학점제에서 이제 시행을 해야 되죠. 그럼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이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을 안 보는 대신에 뭐 수능 최저가 있는 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전형도 있긴 하지만 연세대학교나 이대 미래인재 수능 최저를 빼면 대부분 중상위권대학이 서울권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이 없거든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전공에 대한 나의 의지를 어떤 식의 세미나,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되겠죠, 이제는.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이 되고, 심화 선택 과목에 어떤 그런 그 절대평가 과목의 어떤 세미나 수업, 또 수행평가 수업을 통해서, 발제 수업을 통해서 나의 역량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또 어떻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속에서 나만의 개성을 어떻게 입학사관들한테 비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계부의 세특을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붙인 제목이 진로 선택 과목, 심화 과목, 전공별, 중요한 건 또 전공별이 중요하고 같은 의대라고 해도 아이의 특성에 맞는 더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독창적인 그런 컨셉 자체가 중요한데 몇 개 좀 제가 같이 해왔던 학생들의 의대, 또 공대 또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세대학교 의대를 합격한 학생의 경우는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 이것이 이제 제가 왜 여태까지 제가 붙었던 학생들에 대한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를 좀 안 했냐. 저도 뭐 다른 선생님들처럼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선 학생의 보호 차원이 있었고 그 학생을 지도해서 한 거지 뭐 제가 해준 건 아니지만 또 색안경을 끼시고 보는 분들은 잘못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아이디어가 다른 데로 새나가서 다른 학생들이 누군가가 한 아이디어를 따라하지 말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외부에 잘 노출을 안 시키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의대 간 학생은 과연 뭘 했나 여태까지 생계부도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그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이 발제 수업에 대해서는 어떤 세미나를 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죠. 한두 가지만. 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되게 남달랐고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걸 하겠다고 오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왕성한 이런 학자 스타일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 스타일은 학자 스타일 플러스 행동가요. 내가 한 거를 갖고 누군가와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학생들. 이게 한 크게 두 부류 혹은 세 부류 정도로 나눠지는데 우리 학생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었다. 좀 학자 스타일이었고요. 자, 우리 생명의 그 화학적인 기초, 또 생체 분자 같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학생과 같이 발제한 것은 해면 상례층에 대한 과학적,
임상 사례에 대한 조사와 이걸 통해서 생물학적인 어떤 지식, 난리지뿐만이 아니라 생물학과의 사회의 어떤 그 상호, 우리가 지금 이제 뇌과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생물학적인 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관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사회의 상호관계까지 같이 이제 키워나가는 그런 조금 난이도 있는 그런 연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걸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선 세포의 구조도 알아야 되고, 세포 분열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유전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심도 있는 학업 노력도 쌓아야 됐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는데, 우선 생면 형상을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원형질 유동의 관찰, 전분 구조의 관찰, 또 이제 양파 뿌리와 호밀 이상을 이용한 세포 분열.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과학에 대한, 그러니까 의대는 우선 쌓아줘야 되는 게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내가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고 법의학 의사가 된다고 그래서 사회적인 것만 하느냐, 심리학적인 것만 하냐, 그게 아니라 이걸 연결시키는 게 이 생활기록부 자체의 가장 의미는 위계성을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선 의대, 다시 말하면 의대는 우선 뭐 의대 정확한 프로젝트는 정확한 과목은 고등학교에 없지만 이렇게 생물 과목을 통해서 이번에 한번 가본 거예요. 또 어떤 약대관 학생은 화학 과목을 통해서 그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일반적인 그 과목, 일반 과목을 통해서 진로 과목으로 타고 가는 탐구력이 중요하다고. 굳이 뭐 중앙대학교의 다빈치 인재전형에서 탐구력이 중요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 탐구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명, 그다음에 생물을 통해서 기본적인 걸 깔아주는 거예요. 세포의 관찰, 분열, 환원단의 검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 깔아놓고 자, 그 다음에 뭘 하냐? 이거 위에 이런 생물들의 유기적인 어떤 생화학의 어떤 이런 부분의 어떤 그 유기성 위에 어떻게 본인의 세부 전공에 대한 것을 인문학적인 것을 같이 넣어서 이걸가 성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렇게 그리는 게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인류화가, 이류화가, 삼류화가 그 판단하는 그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됩니까? 색감, 그다음에 어떤 구도, 그 안에 마지막에 그 화가를 인류화가로 만드는 건 뭐예요? 그 화가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의미, 의식이 있죠. 내가 독자나 우리가 관객에게 뭐를 보여주겠다는 게 이 화가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새롭게 재정립될 때 그게 굉장히 1급 화가가 되는 것처럼 누구나 다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 있다고 친다 해도 마지막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 어떤 의미를 심어주냐, 어떤 이 학생이 의미가 갖게 가리키냐는 그거는 거기서 이제 1급 선생과 3류 선생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이거 여태까지 했던 것은 가장 기본적인 뭐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프로젝트였다면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그 위에 이 학생만의 것을 얻냐. 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탐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탐구를 갖고 뭘 하냐? 그러면 유기적으로 우리가 프라이온 유발, 해면 상류층에 대한 과학적 이론도 했고, 그거를 막 뇌를 막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부하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양파의 어떤 또 원형질 유동의 관찰, 양파 뿌리와 호밀이상을 갖고 세포 분열의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원당도 검출하고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사회로 나가야죠. 이것만 갖고 그냥 이론만 갖고 해서는 생물학과 정도고 의대를 가려면 여기서 이제 하나 갖고 더 나오는 거예요. 왜 했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 했냐. 이 학생은 이걸 통해서 유기적으로 앞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뇌의 어떤 연결, 자기 안에서의 뇌의 연결 과정이 사람들과의 밖에 나가서의 어떤 소통과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생물적인 걸 한 거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본인의 뇌의 어떤 뇌파 혹은 뇌의 속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이 내 안에서 혹은 나의 어떤 정신적인 것, 생물학적인 것이 어떻게 타인과 같이 공유할 때 나오는 그 어떤 그 나만의 어떤 전기 생체 신호, 또 나만의 어떤 몸의 어떤 버릇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몸의 형태의 버릇들도 그냥 우리 습관으로 여기지만 과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뇌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학생의 눈에는 이것도 하나의 소통 기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소통할 때
굉장히 좀 꺼릴 때 나의 무슨 어떤 습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원인 때문에 뇌에서 어떤 뇌파가 작용해서 그것가 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생화학 분야, 그다음에 우리가 화농단, 세포 분열 이렇게 일반적인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에서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엮어서 어디로 가냐? 내가 원하고 내가 하는 세부 전공의 의대, 세부 전공의 걸로 가는데 결국 여기서의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선생님이 처음 한두 번은 이렇게 정해서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매번 매 학기 매 선택 과목에 매번 프로젝트를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누군가한테 꼭두각시처럼 배워서 그걸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갖춰서 찾아서 내가 세미나 발제 그러려면 뭐가 이런 어떤 컨텐츠가 내 머릿속에 생각이 되고 내가 어떤 의사가 되겠다는 게 정립이 되려면 생각에 힘이 길러줘야 되죠. 그럼 이것을 매번 어디 가서 학원 가서 누가 시키는 대로 그냥 꼭두각시처럼 하면 이런 애들은 앞으로 더더욱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점제 체제 학생부 종합전형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뭐를 길러야 되냐? 생각에 힘을 길러야 되죠.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을까에 대한 질문하는 우리가 능력을 길러야 된다.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 한두 번은 데리고 같이 해요. 그 다음에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하기 노력하고 학생이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코치를 해줍니다. 기획부터 그 진행부터 거기에 대한 의미까지. 물론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IB 교육에 들어가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가 내 거를 컨택을 해서 내가 그렇게 내 어떤 전공에 맞는 프로젝트를 내가 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까지 찾아가는 건 IB 교육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을 찾아야 되는 세상이고 그것이 또 하나 나 혼자 힘으로 안 됐을 때는 타인과의 융합을 통해서 타인과 내가 어떤 융합과 소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내가 껴안고 찾아가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수학을 갖고 한번 해봤습니다. 수학을 갖고 또 어떻게 하냐? 이건 이제 IT 쪽. 자, 증빙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학생의 특성은 그러니까 학생의 특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인터넷상에서는 제가 학생의 특성을 모르니까 일반적인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학생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들어왔을 때 제가 학생에 대한 일반적인 거 아닌 그 퍼스널 학생에 대한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저번에 맡았던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수식을 갖고 놀아요. 굉장히 그것만이 굉장히 재밌대요. 증빙 과정에 흥미를 갖고 있으면 이 학생한테 맞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자, 수학은 우리가 이제 참과 거짓을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반대를 찾는 것. 이것을 수학적인 논리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또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과정을 우리나라 수학은 답만 찾는 게 아닌데 지금 저는 이제 어디에 주목을 하냐? 과정을 찾는 게, 이 학생이 수학과를 가겠다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은 소프트웨어학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만들겠다는 거고 이 학생은 뭔가 아직은 1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가르쳤던 학생처럼 보안 전문가가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꿈은 확실히 없지만 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 좋아요. 1학년 때 들어와서 같이 수업 시간에 수학을 통해서 본인이 잘하는 증빙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더 탐구력을 통해서 찾고 2학년 때 내가 보안 전문가가 되던 드론 전문가가 되던 뭐가 되던 그때 찾아서 하면 되니까 지금의 진로는 이렇게 뭔가 찾아가는 그 과정을 잘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계부를 통해서 구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하고는 두 수의 곱이 일정할 때 두 수의 합이 최소가 되는 두 양수를 구하는 문제를 미분을 이용해서 극소수 값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좀 장점이 뭐냐면 그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를 종종 냅니다. 재밌게 여러 가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굉장히 호기심도 많은 학생이죠. 자, 수학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풀다 보니까 1차 함수와 그 다음에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수학, 1차 함수와 삼각함수와 해를 근사적으로 구하기 유턴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유턴에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지오지브라 등의 기하 소프트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기하학의 소프트웨어, 어차피 본론은 소프트웨어과를 갈 거니까 지오지브라라는 기하 소프트웨어과 어떤 유턴의 어떤 삼각함수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갖고
탕부령을 통해서 연구를 시키는 거. 이 융합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간간히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면 단기적으로 프로젝트만 할 때 학원을 한 달, 두 달만 보낸대요. 이거 학원에서 다 해준대요.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그 아이를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아이로 성장을 시켜야지. 앞으로는 특히나 고교합정제가 발전이 되고 이렇게 서술형 수능에다가 가서 그 MMI 면접에 준하는 이과 같고 의대가 아니더라도 본고사에 부활이 되는 에서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좀 그 면접이 앞으로 굉장히 강화돼. 그 면접이 강화라는 건 생계부에 써 있는 대로 이 아이가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아이가 성장이 됐냐를 대학교 교수들이 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암기 과목 하듯이 한두 달에 걸쳐서 항상 그러면 왜 이렇게 시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신 얘기를 해요. 내신 때문에 공부 성적이 안 나오면 학생부 교과 때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을 따야 내가 학부장 추천을 받아서 그 한 명, 두 명 혹은 세네 명이 되는 특혜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은 특혜가 있는 그런 전형이거든요. 내가 전교 1, 2, 3등권에 들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줘야죠. 이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기회로 몰리는 건데 거기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가 된 학생이 있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해서 다음 시간엔 제가 얼마나 기본적인 일반고 기본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안 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준비를 해라. 앞으로 교과전형도 종합전형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추세고 찍기 위해 수능도 서술형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그거는 이렇게 뭐 한두 달 프로젝트 학원에 보내서 누가 해주는 걸로 안 된다. 그거는 한 번 정도. 거기서 이제 해서 내가 생각을 해서 제가 가리키는 것은 이걸 애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대학 합격도 문제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도 서울대, 연대, 고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서울대, 연대, 고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아무나 다 갈 수 없습니다.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할 수 있게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오, 지브라 등의 기아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그 소프트웨어에 근접해가는 과정을 수학으로서 우리가 찾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특이 적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사값을 실제로 구해보는 과정 없이 사용했던 제곱근, 원주율 등의 근사값을 실제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기아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렇게 하나를 통해서 발달이 된 거고. 그럼 2학년 때는 내가 해보니까 그 지오지브라의 소프트웨어 한번 해보니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구나. 그럼 내가 어느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내가 이렇게 달아보고 설명해보고 시행해봤을 때 나는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겠다. 꿈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장해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2학년 때는 꿈이 어떤 분야로 뭐 보안이 됐던 뭐 드론에 대한 어떤 로직 베이스가 됐던 어떤 교통에 대한 어떤 뭐 우리가 그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 로직이 됐던 그렇게 이제 찾아지면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럼 자동차 중에서도 자율주행 중에서도 그다음에 자율 인터넷, 사물 인터넷 중에서도 어떤 거에 대한 주제가 또 좁혀지겠죠. 예전에는 이미 좁혀진 주제를 갖고 왔다 그러면 지금은 주제들이 아주 좁혀지는 내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3학년 때는 내가 갖고 이제 찾은 그걸 갖고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겠냐.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리려고 충분히 노력을 해도 말씀이 다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이런 말씀들을 제가 좀 한두 번 더 찍어서 보여드릴 거니까요. 적응하시고요. 정말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하는 신형만 해서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속 이제 이유를 찾으시면 내신입니다. 내신 따야죠. 왜냐면 학생부 교과로 가려면 전교 1, 2등 안에 들어서 근데 전교 1, 2등 안에 들어서 학생부 교과에 추천한 지역인데 추천 전형, 학부장 전형을 받아서 가는 애가 과연 몇 명이 있습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수능을 안 보고 가는 어떤 그 특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신이 조금 낮아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등급, 뭐 2등급 정도가 가는 대학을 3등급 중반까지도 혹은 수도권 대학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 4등급 초반도 갑니다. 그런데 그럼 그 학생들한테 그럼 뭐가 있어서 그렇게 조금 내신이 낮거나 수능을 안 보고 뽑냐? 그 좋은 인서울권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학생이 전공을 찾아서 나만의 것을 갖고 내 정말 실제 필요한 능력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기부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 학생의 우수성을 갖고 잠재력을 갖고 그 학생을 뽑아서 대학에 붙이는 겁니다.
자, 지금 세미나 수업이 어떻게 들어간다, 어떻게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초적인 일반 선택 과목에서 우리가 탐구력을 갖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기 직전의 과정을 갖고 의대 합격한 또 공대 소프트웨어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2개 정도만. 제가 사례를 많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걸 갖고 누가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언급하지 않는 건데 조금씩은 제가 좀 비춰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제가 한 거를 당당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조금 사람들 생각이 좀 저하고 다르신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역시 저의 철칙은 같습니다. 남이 한 걸 따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다른 분들처럼 자랑하듯이 오픈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어떻습니까? 진로 선택, 심화 과목, 전공별 우리가 컨셉을 잡아드립니다. 잘 보셨죠? 컨셉을 잡아드립니다. 하지만 그 컨셉을 한두 번 잡아서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그 과정을 통해서 익혀서 대학에 가는 그런 학생부 종합증에 맞는 아이를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예전부터 지금까지 생각이고 그렇게 수업을 해왔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말씀 갖고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